샐러드는 잘 안 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샐러드는 이제 일단 취향이 아니고 야채는 소화가 잘 안 돼요. 소화가 잘 안 되면 감량이 안 되고 화장실도 잘 못 가고 그래서 잘 안 먹습니다. 제로 콜라, 제로 음료 잘 안 드시는 이유도 있나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만족이 일단 안 되고요. 그래서 이걸 먹고 다른 거 찾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제로를 먹는데 제로를 되게 많이 먹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거기 들어가는 이제 대체 당들이 장을 불편하게 해요. 변비가 생겨요. 화장실 불편해져요. 그래서 잘 안 먹습니다. 뭐 있으면 한두 모금 먹는데 뭐 굳이 제가 사서 먹지는 않는 뭐 그렇다고 해서 제로는 안 좋고 일반 콜라는 좋다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뭘 먹든 적게 먹으면 사실 제로도 상관없고 일반 콜라도 상관없는데 굳이 제로를 먹으면 괜히 열량 낮다는 생각이 많이 먹기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장 불편함이 있어서 안 먹습니다. 빵식을 자주 하시던데 화장실은 라브의 도움으로 가시는 건지 야채가 거의 없는 식단인데 변비가 없는 거. 근데 화장실은 라브의 영향 당연히 있고요. 왜냐면 라브가 장내 유익균에 먹이를 줌으로써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리고 질문해주신 분께서는 야채를 많이 먹어야 화장실 원활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서 이제 질문해주셨겠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야채 물론 중요하지만 야채가 전부는 아니고 적당한 영양소를 먹고 그게 소화가 잘 되고 잘 자고 적당한 활동을 하는 그 전반적인 과정이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변도 소화의 한 과정이고 그러니까 몸이 전반적으로 잘 돌아가서 컨디션이 적당히 괜찮아야 뭐 소화도 잘 되고 배변도 그다음에 뭐 피부도 그렇고 뭐 머리가 돌아가는 것도 그렇고 다 관련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빵식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빵만 먹지는 않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전 오히려 야채 위주로 식사를 했을 때 변비가 굉장히 심했어요. 제가 저번에 동그라미님께서 변비를 알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중학교 때부터 화장실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가면은 진짜 잘 가는 거인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먹었던 게 거의 야채 위주의 저열량 식사. 그러니까 야채가 꼭 문제라기보다는 야채 위주로 저열량, 너무 적은 열량을 먹으니까 식이섬유가 아주 넘쳐나도 배출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이 전반적으로 원활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꼭 야채만으로 설명되진 않고 전반적인 어떤 열량, 뭐 수면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브 섭취 때 라브 몇 포불 얼만큼 드시는지랑 변비 증상이 더 심해진 상황도 있었나요? 라브 먹고 화장실 매일 잘 가다가 어제부터 갑자기 복부 불편함과 변비로 인한 폭식 욕구가 올라와요. 힘들어요. 저는 한 번에 한 2포 정도 먹고 물은 한 100ml, 150ml 이렇게 먹습니다. 이게 밥 먹기 직전에 먹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먹진 않습니다. 그리고 변비 증상이 더 심해진 적은 없어요. 라브 먹고 뭐 식사를 잘 했을 때 사실 라브 먹기 시작한 이후로 변비 같은 느낌은 한 번도 받지 못해서 뭐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한 번씩 못 가는 날이 가끔 있었는데 그거는 그 이벤트 때문이지 뭐 라브 때문 뭐 그런 다른 것 때문은 아니었고 그리고 꼭 라브 때문이라기보다는 라브도 먹었지만 식사를 세 끼를 정말 매일매일 거의 한 3년 가까이를 챙겼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더 컸을 거라고 봅니다. 또 라브 먹고 화장실 매일 잘 가다가 어제부터 갑자기 복부가 불편하셨다면 말씀하신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뭐 식사뿐만 아니고 뭐 갑자기 긴장되는 상태에 그런 상황이 있었다던가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화장실을 가는 편인데 아침에 뭔가 뭐 나가야 되거나 그런 화장실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지 보시고 혹은 식사가 확 달라졌는지 너무 많이 먹었거나 너무 적게 먹었거나 그렇지 않으셨는지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활동량 강박 벗어나고 싶어요. 수능 끝나고부터 밥 먹고 소화 안 되니까 미친 듯이 걷기만 해요. 근데 살은 절대 안 빠지고 오히려 그만큼 안 움직이면 살이 찔 것 같아요. 근데 강박이라는 게 그냥 벗어나지진 않고 내가 뭔가 행동을 해야 할 거예요. 저는 일단 식사를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거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될 정도로 식사량을 줄이시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적당히 잘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지지 않고 그냥 거기 상태에서 그냥 균형이 맞아질 거예요. 걷는 것도 많이 걸으면 운동인데 그 운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체력이 필요하고 체력은 곧 체중이라서 활동이 계속 그 많은 상태에서는 체중이 내려갈 확률이 낮습니다. 걱정하실 정도로 많이 움직이고 계신다면 그 활동량을 줄여야 하고 이게 먹는 것 때문에 자꾸 활동을 하려고 하시니까 식사부터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일 1식 하면서 살을 빼서 삼시세끼 먹는 게 무섭네요. 부모님은 점심, 저녁 둘 다 일반식을 안 드시는데 다이어트 중 점심을 일반식 반식하게 되면 저녁은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 될까요? 저는 삼시세끼를 당연히 추천드리긴 하는데 1일 1식에서 삼시세끼로 바꾸려는 이제 이유가 있으신지가 좀 궁금하고 계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쵸. 1일 1식은 힘들죠. 저도 추천하지 않습니다. 공복 시간 오래 가져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다이어트를 오래 해 올수록 그 공복을 유지하는 게 뭔가 그냥 오직 그 체중을 위한 거라면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녁은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 될까요? 이거는 근데 점심 반식이면은 일반식 반식이면은 아마 열량이 매우 더 적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일반식 반식 플러스 후식을 드시면서 열량을 좀 적당히 채우고 그 다음에 저녁은 아주 가볍게 드시는 거를 가볍게라면 계란 2개, 고구마 1개 정도 괜찮을까. 근데 드셔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계란을 한 번에 2개 먹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계란 굳이 안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왜냐면 일반식 드실 때 단백질이 좀 적당하게 있을 거라서 운동을 아주 많이 하시는 편이 아니시면 굳이 계란을 안 드셔도 되고 저는 그냥 빵을 추천해요. 머드스콘 1개 혹은 플러스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요 정도? 제가 먹는 게 이제 항상 빵이다 보니까 빵을 위주로 추천을 하고 생각보다 단백질 식사가 만족감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백질을 굳이 찾아서 드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이유가 있나요? 단백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필요한 상황은 주로 운동을 했을 때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운동량이 많지 않고 또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백질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면은 당연히 감량도 잘 되지 않아서 단백질을 굳이 찾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잉여 칼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만큼 드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매일 동일한 양의 영양소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매일 몇 그램씩 먹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매일 동일하게 어떤 운동을 해서 필요한 거면 오케이인데 그렇지 않으면 굳이 단백질을 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다이어트 식단에도 붓는 이유가 궁금해요. 그래서 감량이 더디네요. 소화시키고 다음 끼니를 먹는 게 왜 중요한지도 궁금해요. 소화가 안 돼도 영양 섭취는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붓는 거는 아마 그러니까 질문을 해주신 걸 보면 아마 소화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사실 잘 된다는 건 알 순 없고 안 되는 건 알 수 있죠. 안 되면 더부룩하다거나 묵직하다거나 체했다거나 그런 느낌을 알 수 있고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잘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아마 소화가 잘 안 되시니까 부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소화가 원활하지 않아서 붓는 경우 많았습니다. 특히 배 쪽에 붓기는 잘 보이지 않는데 저희 클래스 회원님들 중에서 몸무게 별로 안 변했는데 옷 사이즈가 옛날에 잘 안 들어가던 게 들어가요. 혹은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그게 보통 우리가 지방이 떨어지고 근육량이 붙으면 그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소화로 인한 붓기가 빠지면서 체중보다 눈바디가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소화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화시키고 다음 끼니를 먹는 게 중요한 거는 소화가 안 된 다음에 뭔가를 먹는다면 과부하죠, 그냥. 그러니까 소화도 안 되고 영양 그 위로 밀어 넣은 영양 섭취도 당연히 그냥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회사로 치면은 누가 나한테 일을 시켜놓고 내가 일이 다 끝나기 전에 또 일을 주는 거죠. 그러면 해결이 안 됐는데 또 일을 주니까 이미 해야 되는 일도 못하고 다시 얹어진 것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원활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생각보다 멀티가 전 안 된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소화시키면서 공부하는 것도 잘 못하고 소화시키면서 운동하는 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소화시킬 땐 소화시키고 뭐 운동할 때는 그런 소화에 어떤 부담 없이 편안한 상태에서 운동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할 시간을 다 주고 그 다음 걸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12시에 단백질 없이 샐러드를 드시는 거는 아마 열량이 너무 적겠죠? 하루에 7시 하루 한 끼만 열량이 좀 충분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1인분이 어떤 걸 기준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식당에서 1인분이라고 파는 것들은 제 생각에 웬만해서는 감량에 적합한 양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이 좀 많으니까 살이 찌시는 거일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에 드시는 양을 줄이고 근데 지금 2끼로 드시고 한 끼만 일반식 드시니까 열량은 굉장히 부족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끼니를 좀 더 나눠서 충분하게 드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 번에 다 먹으면 그걸 몸이 소화시키지 못할 거예요. 몸이 한 번에 소화시킬 수 있는 양도 정해져 있고 이 양이 정해지면 쓸 수 있는 에너지도 정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많이 먹어도 되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운동도 사실 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랑 비교하면 좋냐면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한테 뭐 초등학생 혹은 그냥 유치원이라고 좀 극단적으로 가보면 유치원 애기한테 뭐 운동장 10바퀴 돌고 너 밥 3그릇 먹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걔가 밥 먹는 대로 소화시키고 운동 다 소화시키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한테도 개개인마다 뭐 저는 소화 용량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소화 용량 또는 운동할 수 있는 어떤 체력 그런 게 딱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전 운동하는 것까지는 어찌저찌 하겠는데 그 후에 생기는 근육통이 너무 싫어서 운동이 싫어요. 한 번 운동으로 며칠을 근육통을 달고 간다는 게 싫더라고요. 운동하면 근육통 어쩔 수 없는 부분일까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막 며칠씩 지속되는 거는 근육통 있는 동안 아마 소화도 잘 안 될 수 있고 감량도 잘 안 될 수 있어서 운동 시간을 한번 줄여보세요. 강도를 줄이거나 운동 시간을 줄이거나 그래서 근육통의 그 정도 혹은 지속되는 날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56에서 49kg까지 뺐는데 49에서 2달 넘게 움직이지를 않아요. 다이어트하는 7개월간 일단을 간헐적 단식으로 1000칼로리 내외 탄수를 많이 안 먹고 2끼를 먹고 있어요. 안 바꾸고 운동만 늘려서 그런 건지 스팅을 가져봐도 뒷자리가 절대 안 바뀌어서 아주 고민입니다. 탄수를 늘리거나 새끼로 나눠서 먹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진짜 그 식사량이 너무 적은 상태에서 운동 늘려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 몸은 이제 몸에 그 지방을 태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체중이 몸이 느끼기에는 이제 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산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도 좀 늘려보시고 운동도 좀 줄여보시고 몸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끼 몇 칼로리가 적당한 걸까요? 열량을 머드스콘에 어느 정도 추가해야 할지 감이 안 와서 이거는 뭐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 다르고 식사 사이에 그 시간 텀이 얼마냐에 따라서 다르고 본인이 어떤 활동량이 어느 정도인지도 다르고 그거에 따라서 구성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충 뭐 기초대사량 근방 하루 전체 칼로리를 기초대사량 근방에서 잡고 그거를 뭐 시간 텀에 따라서 저는 한 뭐 300, 600, 300 뭐 한 요 정도 혹은 300, 500, 400 한 그 정도 선에서 체크합니다. 아점저 말씀드린 거였어요. 정제탄수를 먹으면 식욕 조절이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렇진 않으신가요? 운동 쉬고 살 빠졌다는 사람들은 무슨 원리일까요? 저도 운동을 그만두니 근육이 빠지는 건데 체중이 내려가던데 처음에는 힘드실 수 있죠. 왜냐면 너무
안 먹어버릇한 거고 또 너무 안 먹어버릇해서 갈망이 심해진 상태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직관적 식사 책을 보면은 그 음식을 먹을 때 있어서 그 어떠한 계산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없이 먹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야 음식에 진짜 집중하고 그러면 뭐 초콜릿을 먹든 뭘 먹든 딱 내가 먹고 싶은 만큼만 먹게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좀 이제는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봐도 아 이거 먹겠다 못 먹겠다라는 생각 먹을 수 있다 못 먹는다라는 생각을 이제는 거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지금은 없어서 뭐 정제탄수를 먹든 뭘 먹든 나름 또 적당히 먹을 수 있게 된 것 같고 초반에는 그게 당연히 힘드니까 당연히 내가 괜찮은 양을 계산해서 먹으면서 연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동 쉬고 살 빠졌다는 거는 운동은 이퀄 감량이 아닙니다. 굉장히 마른 남자분들은 몸을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해요. 전혀 그럼 대치되는 상황이잖아요. 보통 운동은 열량을 소모하기도 하지만 운동을 함으로써 근육이 붙기도 하잖아요. 뭔가 붙는다는 거는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은 증량을 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근육이 빠지는 영향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운동을 쉬면 그리고 운동을 하면 펌핑이 되잖아요. 펌핑이 됐다는 거는 그 부위에 수분이랑 뭐 영양소 다 몰린 거죠. 그래서 그런 영향도 빠질 수 있고 또 운동을 과하게 하고 있었다면 몸이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멈춤으로써 순환이 원활하게 되고 불필요한 수분이 제거되면서 체중이 감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은 감량과 같지 않다라는 걸 생각하고 계시면 좋아요. 연말에 약속으로 며칠 외식하고 어제부터 감량 시작인데 단식 같은 극단적인 방법 말고 하던 대로 하는 게 당연히 가장 좋습니다. 근데 단식도 절대 하면 안 되는 아닌데 단식을 해도 괜찮은 상태가 있고 단식을 하면 부작용이 더 큰 상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우리는 단식을 꽤 많이 했었고 그래서 식욕이 굉장히 예민한 상태이기 때문에 식욕을 예민하게 만들지 않는 게 현재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단식을 하면 일시적으로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 식욕이 너무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안 하시고 원래 드시던 대로 드시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원래 드시던 대로 드시면 당연히 내려갈 거예요. 단식이 괜찮은 경우는 단식해도 단식에 대한 보상 심리 없이 식사를 그냥 그대로 하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면 단식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요즘에는 살찌는 거 말고 가속노화, 저속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무슨 빵이든 뭘 먹든 적게 먹으면 안 찌는 건 좀 잘 아는데 저속노화 교수님들은 정제탄수를 극악무도한 음식으로 늘 매도하니까 살은 안 쪄도 늙으려나 싶더라고요. 근데 뭐 먹는 양이 너무 작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먹는 양이. 근데 늙는다는 기준은 또 뭘까요? 뭐 얼만큼 먹으면 얼만큼 늙는다 이런 뭐 기준이 아주 명확해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인가 싶기도 하고 그 노화 때문에 먹는 거를 막 다 절제하면 인생 사는 낙이 너무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한 2년 있다가 만약에 폭삭 늙으면 후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체중이 웬만큼 다 설명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이 늘지 않는다는 거는 웬만큼 다 해독돼서 내려갔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지방이 붙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에 있는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는데 그게 몸에 그냥 있으면 자꾸 독성 물질을 뿜으니까 그걸 지방이 감춰둔다 하거든요. 그런 게 또 셀룰라이트가 더 되기도 하고 근데 체중이 늘지 않는다는 건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거니까 저는 굳이 뭐 그렇게 제가 먹는 양이 걱정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소화가 안 되면 감량이 안 된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유튜브 보면 소화가 어려워야 흡수가 잘 안 돼서 살이 안 찐다고 봤어요.
의견도 궁금합니다. 왜냐면 제가 소화력이 딸려서 효소를 먹어볼까 고민 중이거든요. 소화가 잘 돼야 살이 잘 빠지는 거면 효소를 먹고 싶고, 반대라면 안 먹으려고 합니다. 감량은 이제 소화가 당연히 잘 돼야죠.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추천하는 경우는 소화가 안 된다기보다는 포만감이 오래 가는 것.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면은, 뭐, 두부 같은 거? 뭐, 메밀? 뭐, 그런 거 있죠. 포만감이 오래 가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걸 추천하는 이유는 포만감이 오래 가니까, 배부른 상태가 오래 지속되니까 열량을 추가로 넣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열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감량이 잘 된다고 해석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의 식생활을 보면 우리는 포만감으로 식사량을 정하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포만감으로 식사를 뭐 끝내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해준 식사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포만감이 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열량이 줄어드는 효과보다는 포만감이 있는 음식을 먹음으로써 소화가 잘 안 돼서 감량이 안 되는 효과가, 이거는 뭐 사이드 이펙트라고 봐야겠죠? 역효과가 더 크다. 그래서 감량이 안 될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어려운 음식이 무조건 감량에 도움이 된다. 감량에 도움이 안 된다라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음식을 진짜 많이 드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먹음으로써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면 음식량이 줄어들 테니까 감량이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그거랑 별개로 식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화가 안 돼서 감량이 안 되는 영향이 커진다. 그래서 질문해주신 분이 어떤 성향인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느끼시면 저는 뭐 효소를 먹어서 소화를 잘 시키는 건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효소가 저는 효과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효소를 뭔가 홍보할 때 컵을 2개 넣고 똑같은 음식을 넣고 한쪽에는 효소가 있는 쪽, 한쪽은 효소가 없는 쪽, 그래서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위 속에 있는 상황은 그냥 그 컵에 있는 음식이 그대로는 아니죠. 위산이 얼마나 센데. 그리고 효소 자체도 그냥 위산에 소화된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화 효소는 먹는 게 아니고 장에서 알아서 발생해서 그게 효소로서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래서 먹는 효소는 전 추천하지 않는 입장이고, 소화력이 딸린다면 식사량을 줄여보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고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적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라는 말을 꽤 들었는데, 그거 이상을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중량 재서 조금씩 먹는 거거든요. 소화력이 딸린다고 느껴지지 않는 본인의 적당한 식사량을 찾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량은 언제 일어나냐면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 식사 전에 약간의 공복감이 있을 때, 뭐 굳이 지방이 타는 어떤 환경을 보면, 지방이 타는 환경은 혈당으로 치면 70에서 100 사이일 때 지방이 에너지로서 쓰인다고 해요. 그리고 지방이 케톤이 되는 그런 환경도 있는데, 그런 환경은 혈당이 70 밑으로 떨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게 보통 공복입니다. 그래서 그 공복을 만들어야 하니까 당연히 소화가 잘 되어서 몸이 싹 비워진 그런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16시간 공복 1일 계란 1, 이게 1.2가 아니고 한두 개겠죠? 저지방 우유, 시리얼, 쉐이크, 헬스 1시간, 요가 1시간, 살이 안 빠져요. 공복, 계란, 우유, 쉐이크, 헬스, 요가가 전부 이제 감량이 안 되는 이유가 되고요. 공복이 너무 길고 식사량은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너무 단백질 위주의 식사예요. 그러니까 열량도 너무 적은데 그게 전부 다 단백질이면 몸에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헬스 1시간, 요가 1시간이면 운동량이 굉장히 많으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이제 아마 거의 기아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대사를 잘 안 하려고 할 거고, 피로도도 좀 높으실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공복 16시간 하지 마시고 3끼 정도 나눠서 식사하시고 그렇다고 단백질도 막 엄청 많이 드시는 건 아닌데 그 단백질 비율이 좀 높고 그러니까 단백질 아마 양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여기 탄수화물 식사를 꽤 많이 추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기초대사량 정도의 식사는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운동량은 전 하루에 30분만 추천드릴게요. 제가 새끼 식사 텀을 가지면서 먹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서 자주 먹는 편인데 이러면 감량이 잘 안 될까요? 그러니까 감량이 되는 조건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식사를 하고 소화를 시키고 다음 식사 전에 공복 시간이 확보되면 공복 시간의 길이에 따라서 감량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감량은 될 거예요. 공복 시간이 확보되면. 근데 이게 너무 자주 먹다 보면 식사량이 아주 작아도 공복 시간이 확보되지 않아서 감량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번에 나눠 드시는지 각각 식간의 어떤 공복감은 적당히 느껴지시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말씀해주신 것만 보고 뭐 감량이 된다 안 된다를 명확하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적당한 식사텀 당연히 중요하니까 그 공복감이 어느 정도 느껴지게 식사 사이 시간을 벌려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사저 안 느껴지는 선에서 1000칼로리 이하로 먹어도 별 상관없을까요? 요새 칼로리 계산 거의 안 하고 그냥 배고프면 조금 먹고 그런 식으로 대충 먹으면서 일만 죽어라는 중인데 그런 것 같아요. 정확히 열량을 채워 먹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부족할 때 조금씩 먹어주면 특별하게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제 감량까지 가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공복이 필요하니까 적당히 분배가 필요한데 감량 굳이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필요할 때 조금씩 먹는 걸로 대사저하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되게 모태 마름인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그냥 배고플 때 살짝 먹고 허기 달래고 끝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비슷한 식사 그런 느낌? 그래서 뭐 열량 당연히 중요하지만 규칙적으로 텀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지속 공급하는 게 몸에 안정을 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낍니다.